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9월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감사 대상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외부 감사에서 모두 발견되는 등 내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이것까지 이렇게 표출할 필요가 있어 라는 그 생각을 가짐으로써 일이 발단됐다고 저는 봅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마땅한 벌을 내려야 기강이 확립한다고 저는 봅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합니다. 두 번은 습관이고 세 번은 고의, 네 번은 뭘까요? 악입니다. 악이.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그리고 경가원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악이라고 봅니다. 지금 4번, 5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항상 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선종일로부터 4년 동안 한 4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된 곳은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 육성으로 전국 최고의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도약하도록 후속 조치를 좀 잘 취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께도 항상 수시로 소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급변하는 이 통상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GBC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GBC 사업들이 수출 위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긴 하지만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하려면은 그에 따른 투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고 대부분 수출, 상담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면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다변화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GBC가 의원님들이 매번 지적했지만 일정 지역에 너무 이게 아시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아시아권만 하는 것보다는 다각화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GBC가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와는 예.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 직접 가서 관리 감독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 상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나 글로벌 다변화 정책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거지 수출만 하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GBC가. 예. 그러면 경과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과 향후 다각화되는 통상 환경이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 맞는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그걸 받아서 경투시에서 정책이나 예. 이런 지원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예. 중점적으로 불용액을 지금 잘 살펴보고 있는데 50% 이상 발생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첨단 모빌리티과에 16개, 사업 중 10개가 불용액이 예산이 됐고 AI 모빌리티과에 6개 중에 4개, 반도체 산업과에 4개 중에 2개, 벤처 스타트업에 12개에서 7개가 됐고 디지털 혁신과에 29개에서 11개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 50%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5억 이상 사업 내용을 보면 디지털 혁신과의 사업 비중이 지금까지 집행률이 5개 사업의 0%예요. 그건 뭐를 뜻하죠? 네? 부지가 오염이 된 걸 확인을 하고 매입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정화 사업을 한다고 한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토지 오염이 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이 지금 바라보는 시점은 뭔가
경기도에서 동두천시에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 이재명 전 지사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꼭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의혹이 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이게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좀 수집을 했고요. 제가 내용을 잠깐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경기도 담당 과장 등이 토지 매매를 하라고 강요로 보이는 언행이 있었다는데, 자, 특히 22년 5월 19일 경기도 일자리 재단 팀장급 워크샵에서 토지 매매를 해야 한다는 언행이 있었고, 당시 참가자들은 불안하고 불쾌하고 강압적 분위기였다. 진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 전까지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됐던 이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선거에 6월 1일 날 이제 당선에서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무산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전에 빨리 매입을 시켜서 뭔가 어떤 특혜 아니 비리 이런 이제 의혹을 좀 또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경가원하고 일자리재단의 공공위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공기관 그 위탁 방식이 출연 출장 기간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 경기도가 위탁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저도 지적을 드렸는데, 경치실에서 위탁 사업 대행 사업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 시즌 때만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단계적 점증적 방안으로 어떻게 이제 점차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플랜들에 대한 컨센서스를 의회와도 그다음에 공공기관과도 그리고 집행부의 팀장과 직원들까지도 동의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도 오늘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한번 그 공공기관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사업단의 운영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들을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그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시고 나서 추진되는 새로운 청년 사업들이 있죠.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보시면 제17조에 청년 지원 사업단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각 호의 기능을 해서 총 8개 사업들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 다 어디서 하고 있죠? 일자리 재단, 경가원,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사업단은 왜 못하고 있죠? 일자리 재단이 청년 사업단 같아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경기도의 광역 청년 조직 어디입니까? 청년 지원 사업단이에요. 잘못된 구조 같아요. 저는 그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찾아봤어요.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 지원 사업단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조항이 엄연히 있어요. 보니까 안정적으로 지속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해결해 주셔야 나중에 지사들이 바뀌더라도 저는 이 초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7월부터 8월까지 13구 시군의 이제 행복마을 관리소 현장 방문 다녀온 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한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인 것도 맞죠? 제가 이제 3년간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거를 투입한 사업비를 확인해 보니 경기도와 시군 매칭이 5대5였어요. 그게 3년 동안 예산을 총 합치면 94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제가 다녀보면 이게 내 101군데를 다 다닌 건 아니지만 거기 샘플링해서 다닌 거잖아요. 골고루 뭐 칼 갈아주기, 이불 빨래 해주기, 공구 대여, 텃밭 가꾸기, 지역 순찰 등 이런 거는 다 복지 분야에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업비 총 예산의 1%도 안 돼요. 99%가 인건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24년도 계속 사업을 하기보다는 운영이 미흡하거나 또 운영 폐지를 원하는 행복마을 가서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시군에 안 맞으면 자율적으로 시군대로 하라고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산이 350억 되는 거에서 3대7로 해서 그거 편법으로 해서 줄었다고 도 예산은 50억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시죠.
경제실에 가장 많은 그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이런 소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 그 남부센터 개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력도 낭비되는 거는 우리는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다가 내년도 사업이 지자체의 그 경상보조 사업으로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 부족이 더 심할 텐데 4개, 5개 시군만이 이거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니까 우리 도비로더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ESG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죠. 경제과학원인 ESG 핵심이기도 하고, 또 기업이 ESG에 대한 인식 확산이 향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경과하는 ESG 관련된 팀을 이번에 5명까지 증원했습니다. 제가 지금 ESG 성과에 대한 부분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경과원의 그 ESG 관련 관점이라면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그 위원님 주신 말씀 동의하고요.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E에 대해서, S에 대해서, G에 대해서 얼마나 기업이 경과원을 기업으로 본다면 저희 경기도민이 투자를 했을 때 안전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컨설팅사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3분이십니다, 그죠? 선정위원들이 하는 일은 컨설팅 수행 업체를 정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다시 100개, 500개, 또 몇백 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컨설팅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추천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앞으로도 ESG 관련돼서는 향후 최소 몇 년 동안은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자료 잡아주시고요. 동두천 이전지 토지 오염 관련 자료 답변 내용을 보면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근거가 뭡니까 이게? 393조 1항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이런 게 다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이 토지 매매는 본점을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당연히 네. 이사회 의결 사항이에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하십니까 이게? 동두천시하고 공유재산 매매계약 최초 체결 시기가 언제입니까? 22년 5월 27일 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토양 오염을 인지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1년 말경입니다. 토양 오염의 사실을 알고도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당연히 그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 거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땅값이 60억 원인데 토양 정화 비용이 100억 원이고 그중에 50억 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토지의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에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보 책임은 이제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없어도 매도인이 지는 책임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도 그렇고 네. 일부러 왜 이렇게 재단에 불리하게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성을 너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게 100억 원이 뭐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촉구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김동현 지사님께서는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도 또 추진하고 계시고, 그리고 경과원 이전이나 기타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특별자치도 설치에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투표에서 50%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법도 이제 필요합니다. 예, 네, 그게 그렇습니다. 5월이거든요. 5월. 내년 5월. 지금 대로라면 내년 5월에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 즉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경과원에 그 위탁하는 사업 중에 경기도 가구산업 제품 마케팅 지원하고 가구 전시에 지원하는 사업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특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부에 섬유하고 이제 가구 산업을 특화 사업으로 지정해서 좀 진행을 쭉 해오셨잖아요. 2012년도에는 특화 산업과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는 특화 산업과를 폐지하고 이제 지역 경과대 이제 한 개 팀으로 조직 개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게 한 13억 7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예.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한 7억 9천만 원 정도로 매년 이제 감소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구 산업 규모는 오히려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지원금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가구 산업이 과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특화 산업이라 볼 수 있냐? 이런 시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 필요하시고 협조가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북부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의원님 말씀 새겨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원이 지난 2023년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 전산관리 시스템 관리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18년도에 구매한 정보보안 인프라 장비 9종 중 백본은 미설치가 된 거고요. 당시 담당자는 백본의 경우는 라인카드를 별도로 구매해서 2019년도에 보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라인카드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매할 당시부터 제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은 CC 인증 발급 불가라고 나와요. 2018년 12월에 구입한 제품의 CC 인증이 2년도 지나지 않아서 2020년 5월에 만료가 된 것도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 종합보고서에 보면은 2023년도에도 정보보안 인프라 장비를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3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비슷한 인프라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어요. 18년도에 그 구매한 제품이 문제가 있는데 23년도에 구매한 제품과 24년도에 구매할 제품의 내역서를 보면은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2018년도 상황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 방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좀 의심이 좀 듭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의 그런 판단들이 정말 이 제19 감사기가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실 운영 방식에 일단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예. 최근 올해 초 안산시 감사 결과에서 원장님 4층 휴게실을 리모델링한 후에 개인 원룸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 1,4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는데요. 아니 어떻게 테크노파크의 건물 내 휴게실을 원룸으로 만들 생각을 하셨죠? 취임하실 때 서류 전형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장님이 입사하실 때 경기 테크노파크의 원장 채용 기준을 보면 총 8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경력은 1호부터 7호까지를 보면은 부합되지가 않아요. 마지막 8호에 보면 경기 테크노파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이거 하나로 원추위를 합격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조항을 빼고 나머지 7가지의 조항은 가장 요구되는 사항들이에요. 근데 원장님 여기에 단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원장님을 위해 만들어진 8호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점심시간 때 총 16차례에 걸쳐서 직원들과 술을 드신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지난해 8월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참석을 앞두고도 점심시간에 맥주 한 병을 드시고 참석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결의 심의를 앞두고 반주를 하고 참석을 하십니까? 채용 과정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으셨고 테크노파크 안에다가 원룸 만들어서 주무셨고 또 생활하시면서 낮술도 드시고 원장님 자격이 있나요? 이게 이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시군별 수소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4대
포천시, 동두천시, 뭐 가평군, 연천군은 아예 없고 시군별로 이제 전기 자동차는 충전 시설이 그나마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 현재 23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게 27개예요. 제 생각에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산은 사실은 충전소 수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원규 과장님 생각에 충전소 설치 확대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또 설치할 때 예산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